노드.js 프로그래밍 16번째 시간 익스프레스 템플릿 엔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프레스를 다루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요, 일단 익스프레스에서 템플릿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엔진 중에서 EJS와 그 다음에 JD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의 목표로는요, 일단 템플릿 엔진에 대해서 어떤 건가 이해하고 템플릿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설정들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엔진 중에서 EJS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HTML 형태로 출력하는 거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JD라는 템플릿 엔진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익스프레스 템플릿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서도 뭐를 했었냐면은 웹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인 경우에는 응답 메시지를 뭘로 줘야 되냐면 HTML 형태로 응답 메시지를 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코드를 이용해서 HTML을 짜는 그런 코드를 짰었죠. 그다음에 뭐 리다이렉션 하는 코드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HTML을 만들어야 되는데, 코드로 HTML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문서 구조 같은 거 만들죠. 그다음에 컨텐츠를 HTML 구조 안에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CSS나 JS 같은 것들을 뭐 작성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익스프레스 코드에 다 짠다면, 익스프레스에서 응답해주는 미들웨이에서 짠다면 코드 형태가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되죠? 리스폰스에다가 라이트 같은 걸 이용해서, 혹은 버퍼 같은 거, 혹은 문자열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HTML 형태 이런 식으로 다 조합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되죠. 코드 자체가 HTML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게 있고요. 또 다른 문제로는 이렇게 HTML 분리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서버 개발자가 이런 HTML도 다 일일이 수정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돼요. HTML이나 뭐 CSS, 뭐 JS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있는 상태라면은 이렇게 협업하기가 굉장히 불리한 상태가 됩니다. 역시 수정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템플릿이라는 거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템플릿은 처음 듣는 아니죠. 많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사용하게 되면은 뭐가 장점이 되냐면, 컨텐츠를 출력하기 위한 뷰와 그 다음에 그 뷰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제어 코드들이 분리가 됩니다. 어쨌든 결과물은 HTML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대신 HTML 만들기 위한 뷰들이 있을 겁니다. 뭐 태그도 있을 거고요. 태그 안에 뭐 태그 구조들, CSS 같은 구조들이 있겠죠. 그런 뷰에 관련된 코드와 그다음에 실제 필요한 내용들, 데이터들을 뷰에 HTML을 만들어 넣는 그런 제어 코드들, 그런 코드들이 서로 분리가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 코드들을 한번 예제를 한번 간단히 보자면요. 여기는 템플릿에 있는 겁니다. li라는 HTML 태그가 되는 거고요. 그 안에는 제어 코드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 코드는 아이템이라는 값이 이 템플릿 코드를 넘겨줘 가지고 익스프레스에서 서버에서 이쪽으로 넘겨준 데이터를 토대로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화면을 만드는 이런 코드들, HTML 자체,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출력해준 코드들이 익스프레스 다른 우리 코드들, JS 파일 있죠? JS가 서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서버 개발자는 이 JS만 다루면 됩니다. 익스프레스를 다루는 JS만 다루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쪽, HTML이나 그런 쪽 코드를 작성해주는 그런 팀에서는 이쪽 코드만 다루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협업해서 다루기 좋도록 템플릿과 그 제어 코드들, 서버 코드들이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템플릿 엔진 중에서는 뭐를 많이 사용하냐면 EJS라는 이제 JD라는 이런 템플릿 엔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템플릿 엔진을 사용하기 위한 설정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엔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엔진을 사용할 것인가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파일들 있죠? JS 파일이 아니고 템플릿 파일들, JD나 아니면 EJS라는 템플릿에서 사용하는 템플릿 파일들, 그거를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에 관련된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냐? 템플릿 엔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앱에다가 이번에 셋입니다. 유즈가 아니고 셋이에요. 뷰 엔진에 대해서는 템플릿 엔진을 뭘 사용할 것인가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약간 반대로 했습니다만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뷰스라는 이름으로 뭐를 세팅해 주느냐? 템플릿 파일들이 있는 폴더를 설정해 줍니다. 보통 이제 JS랑은 별개 이제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 작성하게 되는데, 템플릿 파일들이 있는 폴더 위치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설정을
익스프레스 객체를 만들면서 서버 객체에다가 이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설정이 다 끝났다면 이제 요청이 오게 되면은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해주죠. 그 응답을 어떤 방식으로 해주냐? 직접적으로 우리가 HTML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번엔 응답 RES라는 응답 객체에다가 렌더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가면 뷰가 나오죠. 얘는 템플릿 파일에 대한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요. 요거는 템플릿 폴더에서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로컬스 있는데 얘는 템플릿 파일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템플릿 파일에 사용하는 지역 변수들을 이 안에서 설정해줘요. 그 다음에 콜백은 요 렌더에 대한 렌더링 콜백 함수가 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렌더 함수 자체만으로는 응답 메시지 자체가 종료가 되어버려요. 예, 응답 메시지 종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또 응답 메시지가 종료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에 대한 함수를 다룰 때는 응답 자체가 종료되나 종료되지 않나도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한번 렌더링 해주는 코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ES의 렌더에서 인덱스라고 했죠. 얘는 만약에 EJS를 사용했다 그러면은 템플릿 파일에 있는 폴더에서 설정해 사용하죠. index.ejs였죠. EJS 파일을 찾아서 이걸로 응답해 주는 코드가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두 번째 파라미터 없기 때문에 이 EJS 자체를 가지고 HTML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렌더를 하는데 인덱스 똑같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파라미터 있네요. 객체 형태로 이름은 iu라고 줬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index.ejs에는 name이라는 이름으로 로컬 변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안에는 값이 iu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템플릿 파일에게 응답 내용을 렌더링하면서 렌더링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렌더 함수가 되고요. 세 번째는 렌더 함수 사용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습니다. 세 번째 콜백 함수죠. 에러와 이제 HTML 어떻게 렌더링이 됐는가, HTML에 대한 결과를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 템플릿 이용해 가지고 렌더링하는 그런 함수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익스프레스의 EJ 템플릿 엔진 사용하는 예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익스프레스 객체를 만들고요. 데이터 출력할 데이터들, 그 다음에 정적 파일 처리하는 요청을 위한 미들웨어를 설정해 놨고요. 루트에 대한 요청, get 요청이 왔을 때에 대한 거를 템플릿 엔진 이용해서 처리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EJS 파일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views라는 하위 폴더에다가 cat.ejs 로 만들어 놨고요. 이미지 폴더에다가 cat123에 대한 png 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루트에 대한 요청이 오게 되면은 리스폰드에 렌더라는 걸 이용해서 처리하도록 할 거예요. 일단 EJS 이름은 cat이 되고요. 이거에 대한 데이터로는 타이틀로는 제목은 catch, 그 다음에 catch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템플릿에다가 넘겨주도록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res.렌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렌더링 엔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app.set 해가지고요 설정해 주는데 뭘 해주느냐? views 이용해 가지고 템플릿 파일에 있는 위치를 작성해 줍니다. views로 이렇게 작성해 주고요. app.set에서 이번에 뭘 하주냐? view 엔진을 이용해서 어떤 템플릿 엔진 사용할 것인가? EJS라고 작성해 주게 되면은 EJS 엔진을 이용해서 템플릿이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익스프레스에 대한 설정했고요. 익스프레스 설정, 그다음에 렌더링에 대한 설정 해줬습니다. 이제 EJS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출력할게요. h1 태그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h1 태그에서 넘겨받은 데이터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넘겨받은 것을 제목으로 출력할 거예요. 제목 출력할 때는 요 안에다 작성을 하는데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HTML 출력은 equal을 이용해서 작성합니다. 그때 로컬 변수 이름은 타이틀이라고 출력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배열을이죠. 그래서 루프를 돌아야 됩니다. 목록을 하기 위해서는 ul 태그 이용해서 작성할 거고요. 폼은 이용해서 돌겠습니다. 폼은 코드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할 거예요. 폼은 돌 건데 어떻게 돌 거냐면은 catch로죠. for each를 이용해서 돌 거고요. 템으로 만들겠습니다. 폼은다는 코드를 작성해야죠.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포문에 대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포문 내부에는요, li를 이용해서 출력을 할 거고요. li 내부에는 요 항목의 이름, 각각 개별 항목의 이름인 타이틀을 출력할 겁니다. HTML을 출력할 거죠. 어떻게 해요? 브라켓 퍼센트 이꼴 이용해서 출력하죠.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미지 출력하는 코드 있죠. 이미지 출력하는 코드는 그냥 붙여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겠는데요. 이미지 소스에다가는 이미지 폴더 내부에 있기 때문에 할 거고요. 아이템.이미지를 그 이미지 태그의 src 어트리뷰트 안에다 작성해 주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EJS에 대한 템플릿 파일을 설정을 마쳤고요. 한번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동작시키고 동작시키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템플릿 파일로 넘겨서 템플릿 엔진 이용해서 HTML로 출력해주는 이런 예제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물건은 이제 템플릿 엔진 중에서 EJS라는 엔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JS라는 엔진이 있는데요. 얘는 별도의 이제 사이트에서 좀 더 도움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mbed EJS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고요. 이 EJS 엔진에 대한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HTML 태그가 그대로 사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가 장점이냐면요. 별도의 태그를 배울 필요가 없는 게 또 장점이 되고, 또 기존에 HTML을 개발하시던 분이, 사용하시던 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EJS 템플릿에서는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이런 특수한 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HTML 형태로 출력하기 위한 이꼴 하나가 더 들어갔죠? 예, 요 안에다가 이제 값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요 안에다 코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태그를 작성하게 돼요. 그래서 템플릿 안에다가 HTML 태그 그대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코드 실행하기 위해서는 요 %가 들어간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좀 템플릿 엔진 코드를 작성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코드입니다. 일단 실행 코드 작성하는 걸 볼게요. 앞뒤로 어떻게 붙냐면은 그 브라켓에 % 기호를 이용해서 작성하고요. 요 안에 드디어 이제 템플릿에 동작할 코드를 작성하게 돼요. 여기서는 value라는 변수에다가 hello라는 문자열 값을 저장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대입한 코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브라켓 요 태그 기호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줄로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HTML과 혼합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시작하고 끝나죠. 그 사이에다가 HTML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하고 또 끝나고요. 전체적으로는 if 구문 안에 묶여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EJS의 코드를 사용하는 것과 HTML 혼합돼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템플릿 엔진이 동작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가 나타나겠죠. 밸류가 있으면 div가 HTML 출력이 될 거고, 만약에 밸류가 없는 상태다 그랬으면은 div가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HTML 자체에 출력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템플릿 코드들이 실행이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HTML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HTML로 값을 출력해 주는 거 보도록 할게요. 앞에 다뤘던 내용은 HTML 출력하는 건 아니고요. 동작하는 코드래요. 뭐 루프를 돈다거나 혹은 if문을 이용해서 이제 조건을 판단한다던가 혹은 뭐 변수를 하나 선언한다던가 그런 식의 코드였다면, 지금 다루는 거는 HTML로 값이 출력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뭐냐? div라는 양쪽 태그 안에다가 이번에 넣습니다. 아까랑 뭐가 다르냐? 브라켓 다음에 % 기호가 있고요. 이꼴 기호가 있습니다. 이 기호는 뭐냐면은 요 사이에 있는 값을 HTML로 출력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출력하게 되면 div 안에 아까 hello라는 값이었죠. 그래서 hello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div가 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은 어떻게도 될 수 있냐면은 태그 내 어트리뷰트 안에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미지라는 태그가 있죠. 이미지를 출력할 건데 이미지에 어떤 이미지를 출력할 것인가, src라는 어트리뷰트 안에 경로를 넣어줘야 되는데 얘가 서버에서 가져온 데이터,
즉 익스프레스 어플리케이션이 템플릿 엔진에게 넘겨준 데이터.점 이미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이미지를 출력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src 어트리뷰트 안에요. 따옴표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아니죠? 브라켓 퍼센트 이용해가지고 이꼴 기호까지 이용해서 데이터.점 이미지에 있는 내용을 데이터.점 이미지는 이미지의 경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태그 내에 있는 어트리뷰트도 출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도 사용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도 가능해요. 약간 복잡할 수도 있겠는데 겉에 브라켓이 하나 있고요. 속 안에 뭐가 있을까요? 태그 자체도 템플릿 엔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닫는 태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안에 태그가 뭐가 있어요? h1이라고 선언됐습니다. h1이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결국 h1 태그 만들기 이런 코드가 있고 h1 이런 형태로 태그 자체도 템플릿 이용해서 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템플릿 엔진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응답해주는 코드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정이 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익스프레스 객체에다가 set해서 합니다. 뷰스에다가는 절대 경로로 이제 EJS라고 부르는 확장자가 EJS입니다. EJS인 템플릿 파일들이 있는 경로를 작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set에서 뷰 엔진으로는 이번엔 EJS라고 넣어줍니다. 문자열로 EJS라고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준비해 주는 건 필요하게 되고요. 이렇게 익스프레스에서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형태로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응답에다가 물론 여기다가 이제 뭐 라우팅하는 코드나 아니면 요청을 분석하는 코드가 있겠죠. 응답하는 부분만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 객체에다가 렌더해서 합니다. 뭘로 하냐? 스포츠라는 즉 뭐가 있을 거냐? spot.ejs라는 파일이 이 폴더 안에 있을 거예요. 그 파일을 찾아서 템플릿 파일을 찾아서 템플릿 엔진이 동작시키는데 그때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여기 됩니다.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구기 종목이라고 되고요.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이 데이터는 여기 있는 데이터가 될 겁니다. 배열 형태로 여기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넘겨주는 그런 코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동작하는 EJS, spot.EJS 있죠? 요거에 대한 코드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1 태그 이용해서 제목 그때 아까 EJS 넘길 때 어떻게 했죠? 타이틀을 넘겨줬었죠? 타이틀에 스포츠라는 값을 넘겨줬어요. 구기 종목을 넘겼었나요? 예, 이렇게 넘기죠. 그래서 타이틀을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UL 이용해서 출력하게 되는데 이번엔 뭐예요?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배열을 넘겨줬습니다. 스포츠에는 배열 형태로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미지가 있고요. 또한 타이틀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타이틀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배열이기 때문에 for each를 이용해서 루프를 돌면서요. 각각 개별 아이템을 이용해 가지고 출력합니다. 어떻게? 아이템에 있는 이미지 경로는 이미지 태그 안에다가 어트리뷰트를 출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에 이제 게임 내용이 타이틀 있죠. 타이틀 항목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도록 목록 형태로 나타나도록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EJS에서 렌더링 함수에서 넘겨받은 데이터들 토대로 HTML 만들도록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렌더링 하다 보면은 에러가 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중요한 에러 케이스를 하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es.render를 이용해서 이제 렌더링 하게 되는데 그때 혹시 템플릿 페이지 없어요. 이름에 해당하는 페이지 없을 때는 이런 형태로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 템플릿 엔진 설정 없이 그냥 렌더만 사용했다. app.set에서 필요한 게 뭐였죠? 뷰스와 뷰 엔진에 필요했었죠. 뷰 엔진에 대해서 뷰 엔진을 이용해서 엔진 설정이 없다 싶었으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디폴트 엔진이 없다라는 식의 에러가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 템플릿 내에서 객체를 정의하죠. 네, 객체 정의할 때 이 안에다가 이제 rs.render에서 넘겨주는 데이터 그 중에서 없는 걸 접근하게 될 때는 undefined가 되고요. 이걸 통해서 또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사용하다가 이제 렌더링에 관련된 에러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이거는 하다가
서로 정의되지 않은 값을 접근하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에러 메시지를 보시고 이제 에러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경로도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EJS에 대해서 템플릿 엔진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볼 건 이제 템플릿 엔진 제이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드라는 템플릿 엔진이 있는데요. 제이드 템플릿 엔진이라는 사이트는 jaderank.com이고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좀 더 간결한 형태로 하게 돼요. 이제 EJS에 비해서 아마도 보시면 태그 자체를 다 쓰지 않기 때문에 간략화된 형태를 쓰기 때문에 좀 더 좀 간결한 형태를 볼 수 있고요. 얘는 특별히 뭘로 쓰냐? 들여쓰기 이용해서 문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은 제이드고 오른쪽은 제이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HTML이 됩니다. 일단 봤을 때는 똑같은 구조인데요. 이제 전체 div라는 걸로 상위 요소가 있죠. 그거는 div만 선언하면 돼요. 브라켓도 필요 없게 되고요. 최상위에다가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되면 UL 있죠? UL은 이렇게 됩니다. 시작과 끝이 잡혀지게 돼요. 뭘로? 들여쓰기에서. 들여쓰기 한 단계 더 들어갔죠? 그 다음에 LI가 들어갔습니다. LI 태그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LI 태그가 2개 있죠? 그래서 2개 항목으로 렌더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UL 태그와 같은 레벨로 P 태그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UL과 같은 레벨로 P 태그가 있고 패러그래프라는 내용이 태그 안에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들여쓰기와 그 다음에 태그를 전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시작하는 태그 부분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브라켓 없이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제이드라는 엔진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이드를 이용해서 사용할 때 어트리뷰트 작성하는 방법은 살짝 좀 다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태그에 대한 거 다음에 가로 안에다 작성해야 돼요. 안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소스는 image.jpg고 높이는 50픽셀이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앵커 태그다 싶었을 때는 href 사용하죠. 이런 형태로 어트리뷰트를 가로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제이드를 이용해서 이제 코드 작성하는 방법을 볼 건데 코드 작성할 때 마이너스 기호를 쓰게 되면은 얘는 실행하는 코드가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앞에 있고요.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JD example 문자열 변수를 정의한 코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equal 기호를 이용해서 이거를 HTML 출력합니다. h1 equal 있죠? 타이틀 앞에 있는 타이틀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h1의 JD example h1 이런 형태의 HTML로 이제 렌더링이 될 겁니다. UL 태그 있고요. 그 안에 폼을 이용해 가지고 UL 안에 목록 형태로 0부터 9까지 목록이 나타난 형태로 HTML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조금 더 가게 된다면 이꼴을 이용해서 HTML 출력할 수 있고요. 느낌표 있죠? 느낌표 이꼴 이용해서 출력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약간 달라요. 하나는 이스케이핑이고 하나는 언이스케이핑이 되는데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꼴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문서 자체에 이렇게 HTML 요소가 있어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꼴을 통해서 했을 때는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strong이라는 태그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얘는 이꼴을 이용해서 사용했을 때고 느낌표를 이용해서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반대죠. 이 코드가 이렇게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태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돼가지고요. 여기서는 태그가 없고요. 가운데 있는 게 스트롱, 볼드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그 HTML 구성 요소가 있으면 그거를 해석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출력하느냐 그런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인터폴레이션은 뭐냐면은 그 실행 코드 안에서 그거를 출력하는 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str 밸류는 이런 식으로 값을 서해놨습니다. 변수 안에 들어가 있어요. escape하는 코드는 뭐냐면은 변수 앞에다 그냥 샵 기호 혹은 느낌표를 이용해 가지고 변수를 넣게 되면 이게 바로 HTML로 바로 출력이 돼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샵과 중괄호 이용해서 안에다 변수를 넣어서 출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느낌표와 중괄호 이용해서 이 안에 있는 값들을 HTML 출력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escaping 여부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샵을 하게 되면은 escape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있죠. 이런 식으로 태그가 그대로 출력하게 되고요. 느낌표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싶었을 때는
HTML 있는 거 스트롱 있죠? 얘가 태그 해석이 돼가지고 월드가 이제 볼드로 나타나게 됩니다. 볼드 표시가 잘 안 됐네요. 이런 형태로 이제 그 변수에 있는 내용을 HTML로 출력하는 이런 인터폴레이션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if문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이제 그 마이너스 키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요. if 조건문이 되고요. 들여쓰기를 이용해서 이제 if 구문을 종료시키는 것도 가능하집니다. 그러면 제이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아까 EJS에 출력했던 이 내용 있죠? 구기 종목, 야구, 농구, 축구 이런 페이지 출력해 주는 코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볼 거는 익스프레스 엔진에다가 세팅해 준 있죠? 뷰 엔진 이용해서 제이드를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뷰스 이용해 가지고 제이드 템플릿 파일들 확장자는 제이드입니다. 있는 경로를 설정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출력할 이제 데이터들 배열 형태로 준비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제이드 템플릿 엔진 이용해서 이제 렌더링하기 위해서는 응답에다가 렌더 함수 템플릿 파일 이름은 sports.jade 그 다음에 타이틀 그 다음에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들을 렌더링하면서 데이터를 전달해 줍니다. 그럼 sports.jade 파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sports.jade 헤더 부분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디 부분입니다. h1 출력하는 코드죠. 뭘 출력했나요? 타이틀이라는 이름의 값을 출력했습니다. 그러면 h1 뭐가 될까요? 구기 종목이죠. 나오고 h1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렌더링 되면. 그 다음에 ul 목록 형태이기 때문에 폼은 돌면서요. 스포츠에 있는 항목을 하나씩 루프로 돌면서 li 항목 이용해서 목록을 출력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어트리뷰트는 가로를 이용해서 출력하죠. 그래서 이미지는 경로, 높이 그 다음에 스팬 이용해서 아이템의 타이틀을 이꼴 이용해서 출력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이드 사용할 때 역시 주의사항이 뭐가 있냐면은 템플릿 페이지나 혹은 엔진 설정 해중이 필요했죠. app.set 이용해서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변수에 대한 에러 얘도 분명히 에러가 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이드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 특별히 인덴테이션을 이용해서 문서 구조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덴테이션이 잘못되게 되면 문서 구조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으로 알아줘야 할 건 뭐가 있냐면 인덴테이션을 만들 때 누구는 탭을 이용해서 인덴테이션을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인덴테이션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하나로 통일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스프레스 템플릿 엔진에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HTML 응답 메시지를 만들어야 될 때 우리가 코드로 알리스에서 계속 라이트를 계속 해줘요. 이렇게 HTML 만드는 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그 뷰를 작성하는 코드와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코드들을 서로 분리시켜서 이제 템플릿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HTML 만들어지도록 분리해주는 그런 템플릿 엔진에서 살펴봤고요. 그 템플릿 엔진 중에서 EJS 봤었죠? HTML 태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 브라켓 퍼센트를 이용해서 EJS 코드를 동작시키죠. 이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데이터를 템플릿으로 전달하고 그걸 HTML 출력해주는 예제 코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EJS 말고 제이드라는 태블릿을 써봤죠. 좀 더 간략한 태그를 사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들여쓰기 이용해서 문서 구조를 잡아내는 것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익스프레스 템플릿 엔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